시어머니의 50년 비밀, 장례식에서 터진 숨겨진 아들의 유산 전쟁, 1편, 통곡하는 그림자. 핵심 사건.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낯선 중년 남성이 어머니라며 통곡하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50년 전 낳고 파양 보낸 숨겨진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남편은 어머니의 죽음보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동생과 전 재산의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인 거지. 이 기막힌 사연은 시어머니의 50년 된 비밀과 함께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네, 정수가. 주인공은 우리 새댁, 은지. 편의상 호칭을 은지야라고 부를게, 정수가. 은지는 착하고 평범한 남편, 민우. 호칭은 민우야. 그리고 인자하지만 완고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범하게 살아왔대. 은지야는 남편 민우야와 오순도순 하는 게 꿈이었다네. 민우야는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항상 민우야에게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라며 극진히 아끼셨지. 언니들, 누가 봐도 완벽한 외아들 가정이었잖아, 희선아. 그런데 이 모든 평화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산산조각 났다네.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민우야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대. 장례식장 분위기는 무겁고 슬펐지. 민우야와 은지야가 상주 노릇을 하며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대. 그런데 저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오는 거야, 연정아.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 은지야는 민우야에게 저분은 누구시냐고 속삭였지만 민우야도 고개를 저었지. 민우야는 회사 거래처 사람인가 아버지가 아는 분인가 생각했대. 그런데 그 남성이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세상에,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라며 오열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 자체가 매워진다. 정신 바짝. 그 남성의 통곡 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고 진심이어서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네.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시어머니 쪽 친척인가? 민우야는 너무 놀라서 그 남성에게 다가갔대. 민우야가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그 남성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우야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이 집의 맏아들이다. 당신은 내 동생이구나. 라고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아, 나 언니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지. 은지야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대. 민우야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만 아들이 있다고 하셨다며 고함을 질렀다네, 미영아.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세워. 알고 보니 이 낯선 남성, 편의상 석구라고 부르자, 정수가. 시어머니가 20대 초반 민우야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었다네. 그 당시 시어머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사정이 복잡해서 석구를 낳자마자 파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미수가. 시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사셨고 제가 후 낳은 민우야만 외아들로 키우셨던 거지. 석구는 50년 만에 어렵게 수소문해서 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찾아온 거라네, 희선아. 이 숨겨진 아들이 나타나자 시댁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우야의 아버지는 너무 충격받아서 장례식장에서 쓰러지실 뻔했대. 은지야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언니들, 나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너희도 그래? 민우야는 어머니의 죽음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숨겨진 형제의 충격에 사로잡혔다네. 50년 동안 몰랐던 형의 존재도 충격인데 석구는 장례식이 끝난 후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석구는 민우야와 은지야에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라며 공증된 유언장 한 장을 들이밀었다네. 아, 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유언장이 나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라니. 은지야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대.
그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의 필체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내용은 정말 잔인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네, 은서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다. 집중. 유언장에는 본인의 모든 재산 중 절반을 첫째 아들 김석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네, 경수가.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도 50년 전 파양 보낸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전 재산의 절반을 석구에게 남기려고 했던 거지. 민우야는 유언장을 읽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대. 민우야는 평생 외아들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얼굴도 모르는 형에게 재산의 절반을 뺏기게 된 거잖아, 미영아. 민우야는 말도 안 된다. 저 유언장은 가짜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작성한 것이다. 라며 석구에게 달려들려고 했대. 은지야는 겨우 민우야를 말려야 했다네. 크크크, 이 막장 스토리 어디까지 가는지 들어봐라, 진짜. 민우야는 석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대. 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재산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가져간다니 이건 불효다 라며 펄펄 뛰었지, 정수가. 민우야는 은지야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대. 변호사는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어 효력을 무효화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민우야는 DNA 검사라도 해서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네. 민우야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50년 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외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으니까. 민우야의 집착은 극에 달했지, 미수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결국 민우야와 석구는 법정에서 친자 확인 소송을 시작했다네. 석구는 민우야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며 덤덤하게 DNA 검사를 수락했다네, 희선아. 시어머니의 유골 일부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민우야는 또다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형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괴로워했대. 은지아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시어머니의 50년 비밀을 저주했겠지, 언니들.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 된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결과지는 친자관계 성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네. 석구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맞았다는 거야, 은서야. 민우야는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대. 민우야는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 50년을 속이신 거였어? 라며 배신감과 충격에 몸을 떨었대. 은지아는 민우야를 안아주었지만 그녀 역시 숨겨진 형의 존재와 유산 절반이 날아갈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경수가. 자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간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 민우야의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에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다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평생 나를 속일 수 있었냐며 원망했고 민우야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다. 저 사람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석구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라고 강요했다네, 미영아.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분노와 민우야의 절망, 그리고 낯선 형의 등장이라는 삼중고에 무너져 내린 거지, 정수가. 은지아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비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 이건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법정 싸움은 길어졌다네. 민우야 측은 파양으로 인해 친자관계가 단절되었고 50년 동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하지만 석구 측 변호사는 유언자는 시어머니의 명확한 의사이며 죄책감에 의한 것이라 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 미수가.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대. 은지아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해.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 희선아. 정수가, 심장 준비해. 지금 나오는 말이 핵심이다. 결국 법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네.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 자신한 의지로 유언장을 남긴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언니들. 민우야는 절망에 빠졌고 석구는 유산 절반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대. 은지야는 우리 가족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대. 이때 은지야는 석구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석구가 50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단순한 효심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의심했던 거지. 아, 놔. 이건 막장 오브 막장. 그래도 재밌지. 은지야가 사설 탐정을 통해 석구를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석구는 50년 동안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현재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네. 사업 실패와 도박 중독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는 거야. 석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90%였던 거지, 경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지야는 이 남자가 우리 집안 재산을 전부 탕진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대. 언니들, 이게 바로 그 장면이다. 심장 콩쾅 준비. 다음 2편에서는 석구가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시어머니의 유언장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법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급반전된다고. 그리고 민우야는 이 사실을 알고 숨겨진 형에게 처절한 복수를 시작한다네. 시어머니의 빚까지 상속받을 위기, 숨겨진 아들 석구의 충격적인 도박 중독 과거 폭로, 2편 빛의 덫. 핵심 사건. 장례식에 낚여난 숨겨진 아들 석구가 수억 원 원대의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은지야의 뒷조사로 밝혀지면서 민우야 가족이 유산 대신 시어머니의 숨겨진 빚까지 상속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이건 유산 전쟁이 아니라 빚 폭탄 돌리기잖아. 시어머니의 50년 비밀이 재앙이 되어 우리 가족의 목을 조여온 거지. 은지야는 남편 민우야를 구하기 위해 석구의 치명적인 약점을 법정에서 폭로하려 한다네, 정수가. 1편에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남자 석구, 숨겨진 첫째 아들과 50년 만에 친자임이 DNA 검사로 확인되었잖아, 언니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절반을 석구가 상속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남편 민우야는 분노와 배신감에 무너졌지. 은지야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석구를 뒷조사했고 그 결과 석구가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네, 희선아. 경수가, 핸드폰 내려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은지야가 서설 탐정에게 받은 보고서에는 석구가 최근 5년간 직업 없이 도박 자금으로만 수억 원을 탕진했고 현재 여러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빚이 밀려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네, 연정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지야는 경악했지. 석구가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일 게 뻔했으니까.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면 민우야 가족에게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였지, 은서야. 은지야는 혹시 시어머니가 석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다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의심에 사로잡혔대. 아,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은지야는 민우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네. 민우야는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형 때문에 빚까지 짊어져야 한다니 라며 분노했지만 이내 절망감에 사로잡혔대. 민우야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 때문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니 어머니가 원망스럽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네, 미영아. 은지야는 민우야를 진정시키고 석구의 도박 중독과 빚더미를 법정에서 폭로해서 석구가 상속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대. 석구가 유산을 상속받는 순간 유산 전체가 빚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 정수가. 자, 이제 진짜 시작. 흐름 타려면 지금부터 귀 열어. 은지야의 변호사는 석구의 도박 중독 및 경제적 파탄 상태를 증거로 제출하며 석구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탕진을 의미하며 이는 고인의 뜻에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네, 희선아. 법정 분위기는 은지야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어. 그런데 석구 측 변호사가 충격적인 반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석구 측 변호사는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이미 첫째 아들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주장했대. 시어머니가 석구의 빚을 알고도 유산을 남겼다는 주장이었지.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이때 석구 측 변호사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들이밀었다네. 바로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네, 미수가. 통장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몇 달 동안 석구의 사채업자 계좌로 거액의 돈을 몇 차례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다는 거야, 경수가. 시어머니는 민우야 몰래 석구의 빚을 갚아주려고 애썼던 거지. 시어머니가 50년 만에 아들을 만난 후 그 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모성애를 발휘했던 거잖아. 은지아는 그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50년 죄책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대. 민우야는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빚쟁이 형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치근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워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은지아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네. 은지아는 시어머니의 돈이 석구에게 흘러들어갔던 경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대. 은지아의 변호사는 석구에게 시어머니가 빚을 갚아줄 때 석구 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추궁했다네, 연정아. 석구는 극구 부인했지만 은지아의 변호사는 또 하나의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녹음했던 녹음 파일이었다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석구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된다. 녹음 파일 속에서 석구의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네. 석구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를 파양 보낸 건 씻을 수 없는 죄다. 지금이라도 유산으로 속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민우에게 당신의 치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네, 미영아.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그만해라. 내가 죽기 전에 다 갚아줄게. 라고 빌고 있었지. 아, 나 언니들. 석구는 어머니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폐륜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잖아.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민우야는 충격과 분노로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대. 이제부터 막장 레벨업 따라올 수 있어? 법정은 이제 유 원장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석구의 불순한 동기와 폐륜적인 협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네, 정수가. 시어머니의 죄책감은 인정되더라도 협박에 의해 유 원장의 내용이 강요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잖아, 미수가. 은지아는 이 녹음 파일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반전을 만들었다네. 하지만 석구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다음 3편에서는 석구가 최후의 발악으로 민우야 아버지의 숨겨진 치부를 폭로하면서 두 가족이 모두 파멸할 위기에 놓인다고. 석구의 폭로. 시아버지의 50년 전 가혹한 결단이 파양을 불렀다. 3편. 원한의 뿌리. 핵심 사건. 숨겨진 아들 석구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50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파양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폭로했다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잔인하고 가혹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이건 시어머니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어. 시아버지까지 얽힌 50년 묵은 집안의 원한이 법정에서 폭발한 거지. 민우야는 어머니의 비밀에 이어 아버지의 치부까지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졌다네, 정수가. 이 편에서 은지아는 석구의 협박을 폭로했지만 석구는 시아버지의 가혹한 결정 때문에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동정표를 얻었잖아, 언니들. 법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다시 기울기 시작했지. 민우야는 어머니의 배신과 아버지의 냉정함에 무너져 내렸지만 은지아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대. 은지아는 시아버지의 책임도 물으면서 유산 전쟁의 불씨를 끄려했지, 희선아. 경수가 핸드폰 내려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석구 측 변호사는 석구의 도박 중독을 인정하면서도 석구 씨가 어머니에게 협박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배경이 있다며 시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래, 연정아. 민우야의 아버지는 50년 동안 숨겨온 아내의 비밀이 아들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지. 아버지는 증인석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대.
은지아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 시아버지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 은서야. 아,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석구 측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50년 전 시어머니와 결혼할 당시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네.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석구를 가은 후에 만나 결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 그런데 석구 측 변호사가 충격적인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겠어, 미영아? 그 증거는 바로 50년 전 시어머니가 석구를 파양하기 직전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눴던 편지 사본이었다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잔인한 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야, 정수가. 자, 이제 진짜 시작. 흐름 타려면 지금부터 귀 열어. 편지 내용에는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과거는 묻겠다. 하지만 그 아이, 석구는 절대로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 아이를 파양하지 않으면 당신과의 결혼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네, 희선아. 아, 나 언니들. 시어머니가 석구를 파양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시아버지의 냉정한 조건 때문이었던 거지.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 민우의 아버지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던 거잖아, 미수가.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이 편지가 공개되자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대. 아버지는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나도 가정을 지켜야 했다며 변명했지만 민우야는 아버지의 비열한 과거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지, 경수가. 민우야는 어머니의 죄책감이 아버지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50년 동안 고통을 준 건 아버지였어 라며 울분을 터뜨렸다네. 은지아는 남편과 아버지가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이 집안이 얼마나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지를 깨달았대, 연정아.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석구 측 변호사는 이 편지를 근거로 석구 씨는 어머니에게 버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기득권, 시아버지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가족의 테두리에서 쫓겨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네, 은서야. 석구가 50년 동안 부무하게 살면서 도박 중독에 빠진 건 역시 이 집안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지. 석구는 텁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돈이 아니라 50년 전 어머니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 집안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 미영아? 이제 유산 싸움은 협박범 vs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가혹한 기득권 vs 희생된 약자의 싸움으로 변모한 거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된다. 이 상황에서 은지아의 변호사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네. 은지아는 석구의 폐륜적 협박과 시아버지의 가혹한 과거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허점을 찾아야만 했지, 정수가. 은지아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체결했던 충격적인 보험 계약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이 보험 계약이 유산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히든 카드였다네. 크크크, 이제부터 막장 레벨업 따라올 수 있어. 다음 4편에서는 시어머니가 유산 절반을 석구에게 남기면서도 민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몰래 준비했던 마지막 보험 계약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그 보험금의 액수가 유산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났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그리고 석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잔인한 음모를 꾸민다네. 시어머니의 보험 비밀. 유산 전체를 덮고도 남을 생명보험금의 마지막 수혜자는 누구인가? 4편, 어머니의 속죄. 핵심 사건. 석구에게 유산 절반을 남긴 시어머니가 민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몰래 가입했던 초고액 생명보험 계약이 발견되었다네. 이 보험금의 액수가 유산을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났고 수혜자가 민우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언니들. 아, 미수가. 시어머니가 50년 전의 죄를 갚으면서도 남은 아들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모성애가 드러난 거지.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석구가 보험금을 노린 또 다른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네, 정수가.
3편에서 은지아는 석구의 협박을 폭로했지만 석구는 시아버지의 가혹한 결정 때문에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동정표를 얻었잖아, 언니들. 법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다시 기울기 시작했지. 민우야는 어머니의 배신과 아버지의 냉정함에 무너져 내렸지만 은지아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대. 은지아는 시아버지의 책임도 물으면서 유산전쟁의 불씨를 끄려 했지, 희선아. 경수가 핸드폰 내려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은지아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서를 발견했다네, 연정아. 계약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에 버금가는 초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거야. 은지아는 시어머니가 왜 굳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 의아해하며 수혜자를 확인했다네. 그런데 세상에, 보험금 수혜자가 민우야 단독 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아, 나 언니들. 시어머니는 유산 절반을 석구에게 넘기면서도 민우야에게는 그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지. 아,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시어머니는 50년 전 석구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유산을 남겼지만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 민우야까지 버릴 수는 없었던 거야, 미영아. 시어머니는 민우야와 은지아가 석구의 빚과 유산 분쟁 때문에 무너질 것을 염려했고 몰래 보험 계약을 통해 민우야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었던 거지, 정수가. 은지아는 시어머니의 복잡한 모성애와 속죄의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다네. 민우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구나라며 오열했다네. 유산을 뺏긴 슬픔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확인한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지. 자, 이제 진짜 시작. 흐름 타려면 지금부터 귀 열어. 은지아는 이 생명보험 계약서와 민우야 단독 수혜자 지정 내용을 곧바로 법정에 제출했다네. 은지아의 변호사는 고인이 유산 절반을 석구 씨에게 상속했으나 이는 50년 전 파양에 대한 속죄금 성격이 강하며 실질적으로 아들 민우에게는 보험금을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 했습니다. 따라서 민우 씨를 상속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네, 희선아. 법정은 이 초고액 보험금의 존재 때문에 다시 술렁거렸다네. 위원장의 효력과는 별개로 민우야, 가족의 경제적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된 거지. 언니들, 시어머니의 역대급 반전이잖아.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석구와 석구 측 변호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석구는 내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유산이 보험금 때문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광기 어린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 경수가. 석구는 민우야에게 직접 연락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주지 않으면 법정 밖에서 당신 가족에게 더 큰 재앙을 안겨주겠다고 협박했다네. 석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보험금까지 노리려 했던 거지, 연정아.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은지아는 석구의 협박을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했대. 하지만 석구 측은 보험 계약 자체가 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석구는 유언장 무효화를 막으려고 보험금 무효화까지 시도한 거지. 이 막장극의 끝은 어디일까, 미영아? 은지아는 남편의 빚쟁이 형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 보험금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 된다. 이때 은지아의 변호사가 보험계약서 속에 결정적인 문구를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시어머니가 보험금 수령 조건으로 친족 상속 분쟁 종료라는 조건을 달아두었던 거야, 미수가. 즉, 유산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이었지. 시어머니는 석구가 유산을 받고 빚을 갚고 나면 민우야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를 해두었던 거지. 하지만 석구가 보험금까지 노리면서 분쟁을 끝없이 끌고 갈 의도를 보이자 민우야는 유산도 보험금도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지옥에 갇히게 된 거야. 이제부터 막장 레벨업. 따라올 수 있어? 결국 은지아는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을 결심했다네.
은지아는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하겠다. 다만 석구는 모든 빚을 갚았다는 증명과 함께 상속재산을 민우 씨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해야 한다고 극적인 합의를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이 합의는 석구가 유산을 받게 해주되 더 이상 민우야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려는 은지아의 최후의 승부수였지. 석구는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대. 최후의 합의와 파멸, 유산을 받은 숨겨진 아들 석구의 광기와 민우야 가족의 운명. 5편, 50년 원한의 끝. 핵심 사건은 은지아의 최후 합의로 유산 절반을 상속받은 석구가 빚을 갚기는커녕 남은 재산을 들고 도주하려다가 극적인 파멸을 맞이했다네. 그리고 시어머니의 보험금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서 민우야 가족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충격적인 최종 열말이 펼쳐진 거야, 언니들. 미수가 이 50년 묵은 집안의 비밀은 결국 돈과 탐욕 때문에 비극적인 끝을 맺었지만 모성애와 지혜가 가족을 지켜낸 거지. 정수가 드디어 이 막장극의 마침표를 찍어보자고. 4편에서 은지아는 유언장 무효화 소송 대신 유산 분할을 인정하되 석구에게 족쇄를 채우는 극적인 합의를 제안했잖아, 언니들. 석구는 빚을 갚겠다는 증명과 재산 처분 금지 공증을 조건으로 유산 절반을 상속받게 됐지. 민우야는 어머니의 초고액 생명보험금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상속 분쟁이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은지아의 합의는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였어, 이선아. 경수가 핸드폰 내려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합의가 이루어지고 석구는 시어머니의 유산 절반을 상속받았대. 민호야는 분노와 허탈함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이려 했지. 그런데 언니들, 예상대로 석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네, 연정아. 유산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석구는 빚의 일부만 갚고 남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짰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석구는 도박 중독을 끊지 못했고 그 돈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려 했던 거지. 석구는 이 돈만 있으면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대. 진짜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딱 벌어진다. 하지만 은지아는 석구를 믿지 않았다네. 은지아는 석구와 합의한 직후 사설 탐정에게 석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었대, 미영아. 석구가 공항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한 탐정이 즉시 은지아에게 연락했고, 은지아는 합의 불이행 및 재산 무단 처분 시도를 이유로 석구의 통장을 긴급 동결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석구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도주를 꿈꾸다가 계좌 동결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대. 자, 이제 진짜 시작. 흐름 타려면 지금부터 귀 열어. 은지아의 변호사는 석구의 도주 시도와 합의 불이행 진도를 즉시 법원에 제출했다네. 법원은 석구가 상속인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재산을 탕진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유언장 재검토 및 상속재산 전액 회수를 결정했다네, 희선아. 석구는 유산은 물론이고 빚까지 갚지 못한 채 완전히 파멸한 거지. 석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50년 만에 찾아온 어머니의 유산은 그의 탐욕 때문에 모두 날아가 버린 비극으로 끝났대, 미수가. 이 대목 놓치면 전체 스토리 이해 못해. 집중. 석구가 법적으로 완전히 물러나면서 마침내 친족 상속 분쟁 종료 조건이 충족되었다네, 경수가.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의 초고액 생명보험금이 민우야에게 지급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연정아. 시어머니는 석구에게 유산을 줌으로써 죄를 갚고 민우야에게는 보험금을 줌으로써 가정을 지키려는 이중의 속죄를 완성했던 거지. 민우야 가족은 잃었던 유산 이상의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석구라는 재앙까지 영원히 끊어낼 수 있게 된 거야, 은서야.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민우야는 어머니의 깊고 복잡한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대.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고 민우야 가족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지. 은지아는 지혜와 용기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흩어졌던 가족의 평화를 되찾은 진짜 승리자가 되었다네, 미영아. 50년 묵은 비밀과 원한은 돈 때문에 폭발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봉합된 거지. 민우야, 가족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대.
충격주의. 지금부터 말의 강도가 레벨업된다. 이 사건 이후 석구는 파산 선고를 받고 종적을 감췄대. 그가 받은 유산은 빚과 법적 비용으로 모두 소진되었지. 시어머니의 50년 된 비밀은 이렇게 두 아들의 극과 극의 운명을 만들면서 잔인한 결말을 맞이한 거야, 정수가. 은지아는 남편 민우야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이제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대.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비밀과 장례식장의 통곡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아내 휘선아. 크크, 이제부터 막장 레벨업 따라올 수 있어? 언니들, 50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아들과 유산 전쟁이 협박, 도박, 그리고 보험금의 반전으로 끝났어. 어머니의 복잡한 사랑과 며느리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석구의 탐욕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막장 사연의 끝판왕이었지. 이제 다음 막장 드라마 주제를 골라야 할 시간이야. 이 이야기 듣고 나면 너희도 남편 사망 후 받은 문자에서 절대 방심 못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